그 장관직을 무사히 마치시고 국회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요.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비판하는 위치, 그다음에 견제하는 위치, 또 감사하는 역할, 국정감사를 비롯한 이런 역할에서 이제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 집행의 주체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관을 하면서 그 했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잘했다.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장관을 맡았는데요. 다들 올림픽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적자 올림픽이 될 거라고 그러고 잘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올림픽을 성공시켰거든요. 성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그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올림픽 자체로서 성공을 했고 특히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냄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남북체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문화교류도 진행되면서 남북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화 공존의 길을 텄다는 것, 민족의 운명을 바르게 바꾸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이 점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분야나 또 관광 분야에서도 이건 참 잘했다라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800만 명 들어오다가 4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많을 때 1,700만 명까지 오던 해외 관광객이 1,30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사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관광시장을 다변화해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늘어나게 해서 지난해 1,535만 명으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관광을 아예 크게 이번 기회에 혁신하자고 해서 지역 관광,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그다음에 관광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관광 혁신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그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면서 또 그 문제를 또 수습하신 또 역할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성과가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 차관들이 다 사법 처리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고 또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실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문제까지를 131명에 대한 징계를 그 진상조사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3명이 중복되는 사람 빼고 128명 중에 78명을 징계를 했고요. 나머지 50명 중에 37명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 징계를 못했고 나머지 13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타부처 소관의 그 직원이거나 뭐 이래서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징계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백서를 총 10권 분량의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상세하게 한 그 기록들이 다른 부처와 다르게 10권의 기록으로 남았고요.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서 블랙리스트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하면 한 2천만 원의 벌금을 지금 1심에서 2천만 원 또는 명단을 작성해서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갖고도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지금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를 해서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들은 사법 처리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징계를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좀 미완으로 남은 아쉬운 과제가 있으실까요? 심석희 선수 미투 이후에 체육계 개혁을 위한 일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제가 퇴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 대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정말로 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어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 징계에 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징계 문제나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 40명 정도의 기구를 가동을 할 것이고요. 또 학교 체육을 정상화하고 운동하는 선수, 그다음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만 하면서 공부를 하나도 그동안 시키지 않았던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운동선수, 그다음에 운동하는 학생을 통해서 학교 체육이 정상화되게 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클럽을 확산시키고, 이래서 일상이 스포츠인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이 상반기까지 지금 계속 논의가 될 텐데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스포츠 강국의 자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잘 진행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생계 걱정 안 하면서 예술 활동할 수 네.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임기 동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인데요. 예술인들은 직장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을 해서 1년에 일정 시간 이상의 무대에 서거나 공연을 하거나 한 그것만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 제도 안에 포함시켜서 공연이 없을 때, 무대에 서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해서 굶어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이 법안들은 정부에서 다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체계가 잡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충북에서 이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충북이 이게 참 부족한데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준비를 할 때요, 지역의 예술인들과 만났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청주로 이관한다는데 허접한 것만 내려올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낮춰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을 내려보내게 할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보나마나 서울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뭐 여러 관들이 있는데 청주에 분관이 생긴다고 하면
보나마나 보잘것없는 작품만 내려보내겠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고의 작품들로 내려보내서 그것들을 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수장고를 운영을 하면서 그 수장고에 있던 작품들이 빛을 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짐으로 해서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이 좋은 게 올 리가 있나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스스로 당당한 문화예술의 주체, 그런 자격이 있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왕이면 조금 급을 높여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좀 그 스케일을 크게 이렇게 접근해도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충청권이 있습니다. 충북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그게 뒷받침이 가능하겠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대신 인천이나 부산처럼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의 국제경기대회로 하지 않고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스포츠 인프라 같은 것들도 또 더 갖출 수 있는 계기를 삼고 또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를 삼자.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서 의견이 모아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충북의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충북에 인재가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충북 발전을 견인하거나 리드할 사람이 없다. 큰일 났다. 명문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란이 지금 뜨거워요.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훌륭한 인재.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G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 사회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는 어떤 학교여야 하는가. 이제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한 개의 명문고, 나머지 이류고, 이런 형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에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돼라는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는 뭐 수업료가 한 3천만 원, 자립형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등록금이 한 1,000만 원, 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내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평범한 가정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아이들도 과학 인재로 키울 수 있고 예술 인재로도 키울 수 있고 또 특별한 국제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학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또 우리 그 의원님이 몸담고 계시는 지역구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좀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저는 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그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시간이 1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분야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가 줄 수 있죠. 그런 문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뭐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300명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요. 또 정의당과 연대해서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도에 그쳤어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문제, 경제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낮은 자세로 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자세로 지역 주민들, 청주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상황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역구. 그건 제가 예측해서 예측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하는 거니까 저는 하여튼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이 다가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이렇게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면서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지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충북이 도종환이라는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글 쓰던 사람을 국회를 보내서 정치적 역할을 해라. 그다음에 나랏일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일 또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펼쳐봐라라고 보내주시고 밀어주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하게 일하는지 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을 22개월간 하느라고 지역을 좀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쌓은 그런 역량과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